초기에는 좀 혼란스럽죠. 현실이 혼란스럽고 이게 왜 이런가. 그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면은 오히려 이제 좀 편안해지죠. 자기가 느낀 게 현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현실이 아니지만. 책의 표현을 보면은 이제 조현병에 대해서 뇌를 아예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일, 또는 어떤 분은 이제 광기는 낯선 타국이다. 이 조현병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과 아예 이렇게 분리돼서 전혀 다른 세계에 가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페이지 95페이지에는 조현병은 뇌의 질환이다. 신경학자 찰스 스콧 쉐링턴은 정상적인 뇌가 경험이라는 실을 가지고 삶이라는 직무를 짜는 마법 배틀인데, 정상적인 뇌는 이제 경험을 해서 이렇게 배틀을 실로 짜는 배틀인데 뇌에 조현병이 생긴 사람들은 그 배틀이 고장나 버리게 된 것이거나 아예 믹서기가 대신 들어앉는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조현병에 걸린 당사자와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을까. 선생님도 근데 사실 겪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짐작하세요? 그분들의 어려움, 그분들의 상태, 상황? 이제 저 역시 뭐 그런 병을 앓지 않았기 때문에 100%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가끔 이제 환자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병도 앓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내 상태 어떻게 아시느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0% 이해는 못하지만 많은 환자분들 보면은 아 이런 분들은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아까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정상적인 뇌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와 세포끼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잘 발달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의 뇌를 보면 그 신경 전달이 약간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든지 조금 이렇게 엉성하다든지 또는 이렇게 신경세포 자체가 발달이 좀 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을 처리를 이 신경세포들이 적절하게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들은 이게 이제 연결이 엉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이 오면은 이 자극의 전달이나 이 처리가 좀 엉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게 좀 혼란스럽죠. 들어와서 잘 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도 좀 혼란스럽고 또 이제 바깥쪽 세계와 본인의 어떤 내부 세계가 적절하게 잘 이게 맞아야 되는데 처리를 잘 못하니까 바깥 세계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지? 초기에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거 옛날에 보던 이게 아닌데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옛날에 내 자신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해. 이런 자아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 조금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그 현실감이 없어지는 거죠. 현실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거를 현실이라고 믿는 거죠. 예를 들면 바깥쪽에서는 자극이 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자극을 적절하게 받아들여서 그 현실을 지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들어온 자극을 적절하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약간 왜곡되게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세포의 전달 연결이 엉성하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신경세포들이 적절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똑바로 연결이 안 되고 옆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는 연결이 되더라도 타이트하게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고 조금 엉성하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루즈닝이라고 하죠. 이완. 신경세포의 연결의 이완. 옛날에 사고의 이완이라고 했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 A에서 B로 적절히
연결이 되고 B에서 C로 적절히 연결이 되고 이 사고의 연결이 적절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분들은 A에서 B로 안 가고 A에서 B 다시로 가는 거죠. 약간 옆으로. 그 다음에 B 다시에서 C로 똑바로 가면 되는데 또 C 다시로 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옆으로 이게 전달이 세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을 못하고 네. 본인이 느끼는 게 현실인 걸로 파악을 해서 그런 데서 이제 망상 비슷한 게 오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초기에는 좀 혼란스럽죠. 현실이 혼란스럽고 이게 왜 이런가? 그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면은 오히려 이제 좀 편안해지죠. 자기가 느낀 게 현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현실이 아니지만 그런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에는 조금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약간 이 사람 왜 이러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왜냐면 행동도 약간 좀 충동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현실적이 아닌 행동을 하기도 하죠. 네. 본인이 믿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감정도 약간 안정이 안 돼 있고 뭐 약간 이렇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감정이 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희죽희죽 웃는다든지 기분이 그러니까 그 현실에 맞는 적절한 감정이 안 나타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우울할 때 우울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현실을 적절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밖의 세계는 우울한 사건이 나타났는데 네. 본인은 그걸 잘 정확하게 못 느끼고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적절한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반응들, 그러니까 뭐 밥 뭐 먹으러 갈까 이러면 중국집 갈까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렇게 굉장히 오묘한 뇌에 작용해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TV를 보면서 재밌네 뭐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정말 이렇게 뇌의 모든 구성이 제대로 돌아가야지 작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를 합니다. 적절하게. 그 처리를 하는 방법은 본인의 과거 경험, 기억,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옛날에 어떤 그런 거와 연결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지 해서 적절하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연결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위 이제 이완이 있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오면은 적절하게 처리가 안 되고 여기서 안에 뇌 안에서 약간 이렇게 엉뚱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반응이 원래 들어갔던 자극의 적절한 반응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병이 호전되고 이렇게 낫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나중에 이렇게 호전되었을 때 내가 인지가 좀 이상했었구나라고 느끼기도 하나요? 당연히 느끼죠. 좋아지고 나면 첫발병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냥 원래 기능으로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나면 본인이 이 병에 내가 왜 걸렸나. 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울해져서 그때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이 우울해서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이제 자살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워낙 우울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능이 좋았던 분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이 워낙 좋았는데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한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해서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잘 봐야죠, 그분을. 그렇게 해서 그게 우울한 기분에서 잘 벗어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잘 지내면은 뭐 원래대로 잘 기능을 하고 또 잘 살아갑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또 재발을 하고 또 이제 치료를 또 받으려고 입원을 하고 그게 반복이 되지만은 또 일부는 그냥 완전히 회복을 해서 잘 지내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조현병인 것을 알게 되는 것도 되게 비극적인데 그 병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라고 들었어요. 가족들도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면서 너 안 그럴 수 있잖아. 너 도대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가족부터 이해 못하고 대중적으로는 이렇게 사회에서는 절대 내가 이런 병이 지금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할까 말까 그런 고민도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진단을 받으면 가족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과거에 이제 정신분열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이 뭐 완전히 충격을 받죠. 정신이 분열되는 병이다. 우리에 미친 거예요. 네, 완전히 완전히 미친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더 이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명도 바꾼 거예요. 근데 요사이는 이제 조현병이다 그러면은 조현병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신문에 막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또 가족들이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애가 왜 조현병이에요? 우리 애가 그런 사고를 치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분들은 사고를 안 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족분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병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병을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네, 이 병이 어떤 병인가, 이 병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사실 이 책이 이제 그런 전체적인 모든 걸 다 이렇게 충분히 기술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참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조현병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더 자기 상황이나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서 더 도움받는 분들도 많이 보셨나요? 그 조현병을 앓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런 분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 모임도 있고 이제 그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장우석 씨라고 얼마 전에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예, 그 책을 보면은 본인이 이제 겪었던 것, 본인이 어떻게 극복을 했나, 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조현병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장우석 씨가 진 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몇 가지를 주장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주장하는 게 그 치유에 대한 희망입니다. 본인이 극복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결국 그게 마지막에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약도 열심히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나을 수 있다는 자신감, 희망, 긍정적인 태도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저도 제가 그 책을 이제 좀 추천서를 썼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도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예. 보통 이제 암 진단을 받거나 이런 정신병적인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누구나 아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런 병에 걸렸을 때는 이런 앞서 이렇게 알았고 고민해왔던 가족들이나 본인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보를 딱 접하는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굉장히 대해서. 찾아 헤매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미국 같은 데는 네. 남이라고 있습니다. 남이라고 National Alliance of Mental Ill 네. 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교육
교육 공보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또 가족들의 모임 이런 것도 이제 추천을 하고 또 도네이션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연구에 어떤 스폰서도 하고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매년 그런 모임을 하죠. 근데 국내에도 그런 단체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 역할을 잘 못하고 있고요. 이제 가족협회가 있습니다. 네. 가족협회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전국에 이제 이 가족협회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이제 역할을 좀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그제 말씀드린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네. 그런 이제 인터넷 모임 카페도 있고요, 카페.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의 어떤 가족들의 모임, 또 뭐 강원도에 가면은 그 강원도에서의 어떤 속초를 중심으로 그런 모임, 이런 모임도 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역할들이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좀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1부에서는 조현병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을 왜 알아야 하는지, 네. 네. 그리고 이런 조현병의 모든 것이란 책이 있어서 도움받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2부에서는 나도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조현병과 연관이 된 건 아닌가, 또 정신병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네. 조현병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초기에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네. 병들은. 근데 이렇게 성인들은 뭐 자기가 이상함을 본인이 느끼지만 영유아기나 좀 청소년 좀 어린 아이들 이런 경우는 자기가 좀 이상하다고 해도 뭐 잘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 초기에 발견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